시네마 까먹는소리의 최공주입니다. 머리가 정리가 안 돼서요. 내 머리가 안 되는 놈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이 27회 방송입니다. 27회 방송이고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영화계 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방송을 해서 영화계 오적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상세하게, 그리고 영예로운 1등을 차지하신 분께는 우리가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담 아니고요. 진짜로 고소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자, 저번 주에는 무작위적으로 이 오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순위를 한번 매겨봤어요. 저희들끼리 냉정하게. 여기 봉다리하고 봉다리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 봉다리의 그 트레이드마크였던 추리닝을 제가 빨아버리는 바람에 오늘 제 붉은 막도를 메고 안에 티나면 안 돼. 티나면 안 돼. 자, 이제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화계 오적에서 저희 봉다리하고 저하고 둘이서 심사숙고를 한 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첫 번째 이제 5위부터 한번 볼까요? 5위가 누굴까요? 5위는 한국영화 제작가 협회가 됐습니다. 솔직히 난 이해가 안 가요. 한국영화 제작가 협회라면 뭐 나는 관심 없거든요. 영화 제작가 협회면 뭐 돈 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뭐 어떤 뭐 이런저런 성향이 있건 어떤 뭐 이념으로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아닐 텐데, 이 봉다리가 자꾸 영화 제작가 협회를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5위에 랭크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봉다리가 잠깐 짧게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왜 5위로 제작가 협회를 기어이 넣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영화계 어떻게 보면 정경련 같은 단체인데, 영화 제작사 대표들이 모여있는 단체인데, 영화계 정경련이죠. 근데 뭐 요새 좀 배급사 만들고 있는데 꼭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자꾸 갑을 논쟁이 있을 때 을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또 기사도 이렇게 보도자료 이렇게 뿌렸더라고요. 뭐 CJ랑 본인들의 관계가 갑을 관계고 을이 갑에 맞선다 뭐 이러는데, 을들이 뭐 근데 진짜 틀린 게 갑들이 슈퍼갑이랑 맞서는 개념이죠. 그게 걔네들이 볼 때요. 그리고 이 단체의 면면을 보면은 딱 알 수가 있는 게, 이제 뭐 그 전임 대표 차승재 씨는 일단은 그만뒀으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지금 현재 대표를 맡으신 이은 씨, 명필매 이은 씨는 원래 이제 그 전에 장상곤매 출신에다가 이념적인 형태의 그 좌파 영화를 만들던 사람이 상업영화계에 들어와가지고 일단 쭉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뭐 이제 뭐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쳐도, 그 작년에 만든 건축학개론 같은 경우는 그 다양성 영화 지원해주려고 받은 자금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쪽으로 투자를 받아가지고 영화를 찍은 전력 있는 사람입니다. 즉 뭐 그 다양성 영화 제작에 쓰라는 돈을 자기가 지금 갈취해가지고 사실 유용해서 썼던 보이고, 그 위에 이제 최용배 부회장, 뭐 유명한 26년 제작자고, 이제 특정 정당 지지자고, 엄영훈 부회장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 아예 올려놓고 추모 사진 올려놓을 정도 지지자들이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그 원동현 대표, 광해 제작자.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감사로서 여항구 캐피탈원 대표, 이분이 또 이제 다양성 영화 펀드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분한테 준. 그러니까 이 단체라는 데가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제작자 단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자라고 하면은 돈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가 협회를 이제 봉다리가 막 뽑자고 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일단 제작가 협회, 그러니까 제작자라는 의미 자체는 뭐 어차피 정치적 성향도 있겠지만 결국엔 돈 떼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특히나 또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 제작가 협회를 만든 그 초기 멤버들, 말 그대로 그냥 차승재나 노골 쪽으로 이제 그쪽에 그냥 정치적으로 편을 섰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적에 넣어야 되는 정도의 어떤 악독한 뭔가를 한 게 있는지, 영화계에. 뭐 일단은 아까 자꾸 작년에 계속 했는데 캐피탈 원 그 대표가 감사로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회사는 저예산 영화 지원해주라고 자금을 받은 회사인데 자꾸 이쪽에다가 이제 사실 실질적 상업 영화죠. 그렇죠. 건축학개론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자꾸 이제 을이라고 주장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분들 얼마나 잘 사는지는 대부분 영화계 사람들 다 아는데. 네. 아, 캐피탈 원은 내가 알지. 캐피탈 원은 뭐냐면 내가 다양성 영화 펀드 심사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펀드 심사 딱 들어가 딱 보는데 독립영화라든가 저예산 예술영화라든가 이쪽에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는 데였어요. 난 드롭을 쳐가지고 1차에서는 그 심사가 아니라 무산됐었는데 말 그대로 뭐 캐피탈 원이든 뭐 어디든 다양성 영화 펀드라고 해서 딱 들어봤자 단편 영화, 독립 영화, 예술 영화 이쪽으로 해서 다양성 영화 쪽에 진짜 투자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단지 10억대에 맞춰서 국가 돈 챙겨서 그걸 이자 노름 하다가 좀 대충 돌려가지고 손해 안 보는 영화 제작해가지고 돈 좀 챙기겠다 이건데 뭐 참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본인들이 어떻게 네. 보면은 본인들 권익을 찾기 위한 사조직 같은 건데 꼭 이제 요즘에 나와가지고는 이제 배급사도 만들고 또 이제 부상 영상 펀드들도 이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하는데 이게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건데 꼭 이제 외부에 또 얘기하기로는 꼭 자기들이 막 엄청 그 시달려가지고 대기업에 CJ를 적으로 만들고 근데 뭐 그런 예를 들어 보니까 사실은 1차 퇴출 대상이에요. 진짜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진 제작자들이 영화를 이제 만들고 싶어서 했을 때 이분들이 도움을 주냐면 들어지도 않거든요. 제작가협회에 들어가려면은 이사진 동의를 얻어야 되고 추천도 3장인가 받아야 되고 또 100만 원 내야 되더라고요. 또 그게 돈 예. 안 들어가면 되지. 이제 안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상 영상 펀드 같은 거 지원 못 받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난 이런 것도 있어. 왜 언제까지 지원만 받아서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지원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얘네들이 노골적으로 잡고 있다라면 차라리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얘네들하고 싸워버려가지고 작살 내든 아니면 반반씩 나눠 갖자를 하든 이런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영화판에서는 너무 그 지근성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네. 제작자들 잘 나가는 제작자 있으면 얘네들한테 어떻게 붙어야 되고 배우 잘 나가는 배우한테 붙어야 되고 뭐 붙어야 되고 투자자들 돈 안 줄까 봐서 영화인 자존심 꿇고 들어가야 돼. 난 그런 게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업영화 쪽으로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난 내 멋대로 영화 찍고 싶어서. 근데 어쨌든 그 지금 봉다리의 말에 의하면 이건 것 같아요. 영화계 5적에서 5위에 제작가 대표가 들어갔던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지네들이 갑질을 하면서 을이라고 하면서 계속 국가 자금 낭비해 가면서 하고 애들 키울 생각 않고 자기들이 어떤 이념을 약간 녹인 이런 영화들 갖다 자꾸 만들어내고 오히려 신진 세력들의 그 진입을 방해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게 씨발 제작가들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프로듀서 조합 같은 단체들이 있어요. 프로듀서에 모여 있는 게 프로듀서들이 이제 제작부에서부터 이제 밑에 막내부터 해가지고 활동을 해서 이제 PD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제작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건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작가협회랑 좀 맞서가지고 자기들 롤을 찾아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문제 제시하고 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욕을 안 하는 이유는 제작자나 그 PD들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이 스크린 독과점 자기 영화가 독과점에 걸리면 자기들은 좋다라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한 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방이 있으니까 그 한 방 때문에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네요. 그렇게 보면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마인드를 고치지 않으면 그 스크린 독과점이라든가 스크린 쿼터에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던. 나중에 나도 뭐 저렇게 될지 모르는 거. 어쨌든 영화계에서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갑인데, 그죠? 네. 자기들이 CJ라는 뭐 위에 더 있는 것을 놔두고 마치 을처럼 깝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든 배급사도 어떻게 보면은 또 제2의 이제 CJ처럼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본인들의 영화를 어떻게 우선으로 걸지 어떻게 다른 새로운 어떤 신진 제작자들이 만든 영화들을 잘 이렇게 해주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다면은 뭐 5위에 둘만 하죠. 어쨌든 근데 좀 약하죠. 네. 5위에는. 그래서 5위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결책은 지금 대학 교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작자 협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욕심을 약간 버리고 더 많은 제작자들이 극장에 걸릴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고 이 제작자 협회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기존의 영상 펀드라든가 이런 걸 하고 지금 제협에서 그 리틀 빅 픽처스
라는 그 자기들이 어떤 또 배급량을 자기들끼리 또 만들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이 꼬라지가 참 보기 흉하다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들 것만의 뭔가를 하다 보면 그 새로운 신진 세력들의 영화인들의 어떤 활로가 차단이 된다. 이걸로 해서 봉다리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를 5위로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하두고요. 갈 때가 바쁘니까. 네. 자, 그렇다면 4위를 볼까요? 4위는 도대체 뭐가 될까요? 4위는 두두두두두두. 네, 안 해봐가지고. 한국독립영화협회는요, 한독협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어쨌든 봉다리는 이제 상업영화계 쪽이라서 잘 몰라서 이건 또 제가 박박우겠습니다. 한독협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누차 씹어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디액트라는 곳을 통해서 하다못해 중학생한테까지도 마크시즘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인디스페이스라는 극장에서 하면은 뭐 노동운동이니 뭐니 관련된 DVD를 통해서 일반인이나 학생들한테 의식화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서울 독립영화제라는 곳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좌파 영화의 어떤 산실 역할을 하면서, 아니 영화제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영화에 관련된 세미나가 아니라 촛불 집회 그 후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세미나를 하고, 완벽하게 노골적으로 어떤 정치적 식을 너무나 대놓고 드러내면서 정권의 어떤 온갖 혜택을 다 받았던 그런 단체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관변 어용의 최상급에 속해 있던 단체고요.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다양한 상상력이 추구돼야 되는 독립영화판이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들을 통하지 않으면, 서울 독립영화제를 통하지 않으면 독립영화를 알릴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상태. 서울 독립영화가 가장 크니까. 그리고 가장 시스템이 좋다라고, 교육적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미디어를 통해서 퍼블릭 액세스라는 시스템이 전국 조직망을 갖췄는데, 이 전국 조직망을 통해서 영상을 통한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마크시즘을 가르치는 교육. 그 다음에 극장, 인디스페이스라는 극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항상 극장에 걸면, 그런 영화들 극장에 걸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인디스페이스의 극장이 딱 재오픈을 했을 때는 국회의원 40명을, 개업식 날, 오픈식 날 국회의원 40명을 불러다가 생쇼를 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탄생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느 한쪽의 정치적인 노선에 서서 영화한다는 새끼들이 정치꾼들의 홍위병이 돼서 개질했던 아주 그냥 개쓰레기 차반만도 못하는 곳이 바로 이 한독협입니다. 원래는 독립영화협의회라고 해서 지금 낭희섭 대표가 있는 저기 신당동에 있는 그 협회가 아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영화 교육기관인데, 여기가 매년 2~3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국고 자금을. 근데 이 한독협의 다른 데는 수백억이 들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해 안 가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문화관광부 내에도 독립영화 전용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운영 자금이 1억이 넘었습니다. 미디액트, 인디스페이스 극장딱 까지면은 엄청난 자금이 들었고, CJ 쪽에서도 서울 독립영화제를 통해서 여기저기 후원을 받고, 서울시도 후원을 엄청나게 받고 있죠.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독립영화만을 가르치는 독립영화협의회는 완전 2~3천만 원가 거의 굶어 죽을 정도로 운영이 되는 것 반면, 이 한독협은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편에 쓰면서 국가 자금으로만 수백을 땡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고프다고 하면서 맨날 데모하고, 맨날 시위하고, 맨날 국가에 대한 불만 제기하고, 자기들 거 뭔가 조금 뺏기는 것 같으면 맨날 쌩떼 쓰고, 국회의원들하고 짜가지고 국가 서류까지, 국감 서류까지도 조작을 하는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한독협이죠. 아주 지긋지긋한 한국 영화의 다양성, 그 다음에 잡초같이 일어나야 되는 독립영화의 어떤 다양성을 철저하게 밟아 뭉개는 아주 대표적인 쓰레기꾼들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사회에 올렸고, 여기에 불만 없으시죠? 제작가협회보다 위에 올린 거에 대해서?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독협 너무 씹었으니 씹기도 귀찮아요. 나중에
사서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3위는 누가 될까요? 네, 네, 영화진흥위원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판을 말아먹는 아주 대표적인 기관이라서 3위면 너무 약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고 저희들도 그랬었는데 1, 2위가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1, 2위는 기대를 해주시고 3위가 영화진흥위원회입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모든 이런 것들 다 관장을 하고 못하게 하고 막아야 되는 것이 영화진흥위원회인데 영화진흥위원회 탄생 자체도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권이 새롭게 바뀌면서 영화진흥공사가 영화진흥위원회로 바뀌면서 민간기구로 다시 돌아섰죠. 그러면서 완전히 그때부터 영화판 판도가 바뀝니다. 기존에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영화판에 등장을 하면서 큰 형님이 되고 큰 어른이 되고 하면서 기존의 영화인들 싹 몰아내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찌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영화판은 완전히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추적으로 한 곳이 바로 영화진흥위원회죠. 더 웃긴 게 뭐냐면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회 직원들은 공무원 중에 상당히 높은 금액의 어떤 월급을 연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을 더럽게 안 하는 곳이 영진이기도 하죠. 어떤 감시기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돈 주고 하프라 주고 끝나요. 그냥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눈치만 보고 자기들 욕 안 먹으려고 하는 데가 바로 영진입니다. 이번에 부산 이전할 때 아파트 국가자금으로 아파트 계약해 주니까 다시 재 팔아먹고 돈 차익 챙겨 먹는 새끼들이 바로 영진이 직원들이죠. 자, 그렇다면 영준이가 과연 이것만이 있을까요? 자, 봉다리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봉다리는 또 뭐 경제 얘기는 뭐 지난주에도 해가지고 맨날 리바이벌이니까 할 말이 없죠, 뭐. 많이 뭐 그렇죠. 자, 여러분, 자, 저희들이 왜 웃냐면 그냥 영진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영진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말을 해도 안 들어 처먹고 지금 영화판을 이렇게 만든 건데도 공무원 새끼들은 거기 있는 공무원 새끼들은 눈치만 보고 있고 1년에 국민이 낸 세금 수천억을 관리하는 데가 영화진흥위원회인데요. 물론 문광부도 하겠지만 그 자금들이 정말 쓸데없이 사라지는 곳이 영진이고 그 다음에 그 사라져도 나몰라라 하는 곳이 바로 그런 놈들입니다. 그곳에 있는 놈들입니다. 참 슬퍼요. 얼마 전에도 지들 욕먹기 싫으니까 이제 다른 단체도 있어야 되니까 내 단체 이름을 몰래 사용해서 국가에서 하는 세미나 행사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앉혀놓고 그 생지랄 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또 한두 켠 놈들 거였었고 병신 같은 새끼들이 허구한 날 그 새끼들한테 돈 주고 맨날 술 처먹으니까 그런 놈들하고 막 짝짝꿍이 돼가지고 영화판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국민들의 볼 권리나 알 권리는 어떻게 되든 말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의 폐해나 문제에 대해서는 영진이가 이미 조사한 게 있었는데 얼마 전 국감에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은폐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영화판의 문제가 뭔지도 아는 새끼들이 자기들한테 잘못된 거나 자기들이 하고 짜웅 잡고 하는 데는 무조건 발을 빼고 숨깁니다. 이번에 그 CJ 국감에서 나온 부분이 있죠. 1095억 원인데 사회 환원된 건 45억밖에 안 된다. 1000억 원이나 되는 공적 자금을 갖다가 지들 멋대로 쓰고 있는 거죠. 영주에 알고 있죠. 근데 안 합니다. 왜? 또꼼을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새끼들한테도. 여러분이 낸 세금, 여러분이 빡빡하게 돼서 내는 그 월급에서 따이고 소득세니 법인세니 내고 뭐 했던 그래서 나온 그 아깝게 힘들게 모았던 수십만 원의 세금들이 모인 수천억의 돈이 그렇게 영진이를 통해서 CJ에 배불려 주는데 다 쓰입니다. 영화판의 독재자들, 영화판의 정치 양아꾼들, 양아치들 술판을 벌이는데 다 쓰입니다. 그게 영진이의 본체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런 영진이가 이번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갔고 다시는 꼴보기 싫지만 다시 꼴보기 싫고 안 봐서 속이 시원한데 같은 하늘 아래
있지 않아서 거기서도 이미 이 새끼들은 벌써 장난질 다 쳐놨다는 거죠. 아까 제작가협회하고 했던 부산 영상펀드마저도 이미 50억인가요? 네. 50억의 펀드가 부산시에서 나온 부산 시민들의 세금하고 이래저래해서 영준이 자금하고 해서 이렇게 그 자금을 해서 만든 세금으로 이 새끼들은 벌써 지들 찍을 영화 다 짜놓고 있습니다. 영준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그 새끼들은 그냥 가는 놈들이니까. 영화판 바꾸려고 영화판을 제대로 하려고 전혀 안 합니다. 불과 5년 전에 영준이 그 캐치프레이즈가 세계 5대 영화 강국이었습니다. 아시아 5대 영화 강국만 들라고 정신 좀 차리고 노력 좀 해봐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은 인간 취급도 당할 놈도 아니고 영준이 니들은 참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있냐. 아무리 공무원이 영혼 없는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는 소방관이든 경찰관이든 이런 공무원들도 많은데 너희들 같은 놈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을 처먹는 거야. 너희들 같은 개 쓰레기 같은 영혼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뭣도 없는 너희들 같은 개 쓰레기 같은 놈들 때문에 영화판이 이따위로 되고 국민들의 세금이 없어지고 너희들 같은 놈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까지 싸잡혀서 욕을 처먹는 거야. 나도 공무원들하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문광부 영준이 쓰레기 같은 놈 같은 거다. 아니 위원장이 관리를 얼마나 못했으면 저는 오늘 또 기사를 딱 뭐 아침에 딱 보는데 영진이에서 신입 직원들 채용을 한 걸로 나 부산 출신 고졸 출신 했다라고 해서 아 자기들이 잘했다고 뽑은 건데 이게 왜 뽑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가기 싫어가지고 아파트는 받아놓고 팔아먹은 놈들이 다 그만둔 놈들 퇴직금 다 받고 퇴직금도 꽤 받았겠죠. 네. 그만둔 놈들 채우느라고 지금 넣은 건데 이게 참 이걸 사실은 저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환수를 하지 않으면 왜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가지고 그 국가에서는 자, 그렇다면 예. 이것도 고발 순위에 넣읍시다. 예, 영준이 이거 고발 일단, 순위 하나 네. 이거 넣고 네. 좀 이따 최종적으로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시청자분들하고 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개 뽑아서 이 중에서 뭘 고발할까요 해가지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고 한번 고발 조치를 하는 걸로 하죠. 자, 그렇다면 영진이가 3위까지 될 정도로 밀어낸 1, 2위는 과연 무엇일지. 자, 2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2위는 아 세죠. 문성근입니다. 실명이 유일하게 또 거론되는데 다른 아니, 사람들은 조직도 아니야. 조직인데. 그냥 개인이야. 개인인데 네. 그냥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개인인데 이 정도 되는데 욕 먹을 만하죠. 왜? 본인은 계속 영화판하고 정치판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판 가면은 난 정치인 아니라고 하고 나는 배우라고 하고 또 그냥 정치판 가면은 또 자기는 정치인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최초일 겁니다. 아마 국회의원 한 번도 안 돼보고 어떤 당 최고위원이 됐던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죠. 아 대단합니다. 문성근이 대단한지 문성근 최고위원을 뽑아준 민주당이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한쪽은 대단하지만 한쪽은 가장 멍청한 놈 같은 이런 분위기죠. 민주당이 대단하면 문성근이 멍청한 거고 문성근이 대단하면 민주당이 멍청한 거죠. 어쨌든 그랬던 문성근입니다. 근데 이 문성근이 왜 2위가 됐을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그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리빈 씨가 쫓겨난 게 영업판에 쫓겨나고 미국으로 도망친 게 과연 문성근 때문이냐?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제 뭐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DJ가 그러려고 했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팩트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팩트로서만 들어서면서 영화진흥공사가 영화진흥위로 바뀌면서 문성근, 명계남, 이춘현, 차승재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문성근이 거기 대표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충무로 영화인들, 노인들의 영화인들은 전두환 정권의 어떤 3S 운동에 가지고 정권에 철저히 이윤을 당했던 쓰레기 같은 영화들이다. 아주 꺼져라. 이제 자기들이 새로운 영화판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다 쫓아냅니다.
그 와중에 김지미 씨가 저 쫓겨나가지고 미국으로 가시죠.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모 월간지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김지미 씨가 한이 쌓인 듯이 풀어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뭣도 아닌 것들이 이름도 들어보지도 않은 것들이 나와서 너 꺼져라 하면서 쭉쭉쭉 밀어내고 자기들이 영화판을 다 장악을 해서 그때 뭐 영화인 회인이 2000년에 영화인 회인이 뭐니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때도 한도 겹도 나오게 됐죠. 이렇게 다 정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우르르 쫓아낸 겁니다. 세력화시키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김지미 씨가 아주 노골적으로 그 이름을 거론했던 게 바로 문성근입니다. 문성근이고 그래서 이게 뭐 대중성이 뭘 했다고 그러냐 아니라 팩트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팩트만. 김대중 대통령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권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 밑에 사람들이 시켰던 일이겠지요. 어쨌든 책임은 김대중 씨가 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방송하고 김대중하고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어쨌든 김대중 정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난 팩트만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문성근이 뽑힌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하고 다르지 않은 부분이니까. 사실과 다르다면 언제든지 문제 제시를 하지만 대중이 형이 뭘 그랬냐라고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감정적이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죠. 자, 이제 이건 좀 이따 좀 정리를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나중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자 영화판이 완전히 다시 재정되면서 신진 세력들이 이제 물갈이가 됐죠. 물갈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제 영화들이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의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무슨 사고들이 터집니다. 바다 이야기나 뭐 바다 이야기도 좀 터졌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문성근의 그 당시의 행보 자체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쭉 갑니다. 계속 정치적인 영화만 나오고 그러면서 어떤 그 큰 대부, 큰 손의 역할을 쭉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문성근은 국민의 명령, 백만 밀란 프로젝트죠. 국민의 명령, 백만 밀란 프로젝트라는 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되지 않고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죠. 문제는 이 사람이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는 순간 모든 건 명확해진 겁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쭉 했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봉다리도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봉다리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문성근에 대해서. 네, 문성근 씨. 또 갑자기 이게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갑자기 또 들으면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문성근 씨가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좀 인정을 해요.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계에 있었을 때는 조금 필요했던 일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저는 이제 그 전 단계 말고 그 정체된 게 15년 이상을 지금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문성근 씨 가장 잘못된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인들이 그 전까지는 정치와 연관되어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뭐 문성근 씨가 등장함으로써 영화인들이 정치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나오는 것만 해도 이제 모든 다 내용이 바뀌어서 편향돼서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 또 하나가 그 전까지만 해도 국가자금이 실질적으로는 영화진흥공사 외에는 국가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영화진흥위원회가 출연하고 문성근 씨 명령에 등장한 이후부터는 이제 몽땅 다 독립영화 진영까지도 몽땅 국가돈 받아가지고 네 만들어지는. 네. 저는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는 중에 어차피 시청자분께서 말을 나왔으니까 좀 오늘은 좀 이제 어떤 그 김대중 정권을 좀 좋아하시는 분의 어떤 시청자분도 오신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위 내에서 모든 대통령들은 다 뺐습니다. 대통령들은 왜 그러냐면 자 분명히 김대중 정권은 어떤 새로운 정치판으로 영화를 이용하는데 확실하게 모양새를 잡았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서도 분명히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영화하고 문화를 철저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3S 운동에서 스피드, 섹스,
그 다음에 뭐였더라? 스포츠. 세계 프로야구 만들고 영화에서 약간 에로틱한 영화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둘 다 영화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나쁘다라는 표현은 안 합니다. 저는 단지 요 기준점에서 나눴을 때 어느 한 분야 어떤 한 세력은 자기들이 영화를 이용한 거고 한 세력은 영화 자체를 가지고 정치적인 활용을 해 나간 거고 이 차이는 있죠. 근데 저는 분명히 우리들이 상의할 때는 그 부분들이 다 동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뭐 누군 나쁘다 누군 좋다가 아니라 다 빼버리는 겁니다. 거기는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다 빠지는 겁니다. 그냥 팩트만 갖는다는 거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을 하든 전두환 대통령을 존경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감정적인 것은 좀 배제를 하고 지금 진행되는 이 얘기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문성근을 인간적으로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자라고 해놓고 또 감정적인 얘기를 하면 좀 웃기겠지만 저는 정말 문성근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출신이기 때문에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광주 사태도 제 고향 간에 겪었었고 저도 그 다음에 학생 운동권들이 우리 형 때문에라도 학생 운동권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변화를 해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저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은요. 북한이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북한 내부의 문제가 터지고 나서 소위 구국의 강철대오라는 글을 쓴 김영환 씨나 그 다음에 북한까지 넘어갔다 온 그 문익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북한은 잘못되어 사상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기 시작하고 어떤 다른 이제 민주주의 노선을 걷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때 기존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던 세력들에 의해서 문익환 목사님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가십니다. 병에 걸려서. 그 세력들이 지금의 민주당 세력들인데 그놈들하고 손잡고 뭔가 정치적인 일을 한다는 문성을 딱 볼 때마다 이건 인간적으로 이건 인간적인 놈도 아니고 이건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문제였었죠. 저는 제 위에서 운동권을 하던 사람들하고도 항상 항의를 하고 항상 문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문성근만큼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놈들하고 붙어서 정치적으로 문화판을 개판 만드는 이거 나는 진짜 인간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우리 고향 사람들 한두 분 잃어봤지만 저는 광주 사태라고 말합니다. 민주화 운동도 맞죠. 민주화 운동도 맞고 좋게 말하면 민주화 운동이지만 광주 사태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모든 걸 다 포장해서 이쁘게만 포장을 해 직성이 풀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 문화예술 쪽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은 좀 이따 얘기를 나중에 이제 다른 코너를 통해서 내가 차라리 시사 코너에서 한번 얘기를 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오늘 문화적이니까 어쨌든 영화계 특히 독립영화계나 이런 쪽에 아주 정치적인 형태로서 영화판 이끌고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버리고 영화는 무조건 진보의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돼. 연극은 무조건 진보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식들이 형성이 된 게 저는 그 우두머리로 문성근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문화는 그냥 다양해야 됩니다. 문화는 정치적 색깔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보수 우파가 문화를 뭔가 부탁을 할 때는 그들의 좋은 점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진보 좌파가 뭔가 할 때는 또 그들의 좋은 점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문화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면이나 가장 좋은 면들을 보여주는 거고 좀 비판적으로 할 때는 양쪽 모두를 다 비판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한쪽만 비판하고 한쪽은 무조건 옳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치적인 판단 하에 창작자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순간 그 창작은 쓰레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창작자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아니면 대학에서부터
어떤 정치적인 시선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영화 교육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독협의 미디액트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그것도 중학생한테까지도 마르크시즘을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차라리 이게 나는 1980년대에 했으면 이해를 할 거예요. 군사정권 시절에서 모든 걸 다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21세기입니다. 글로벌 시대예요. 모든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마저도 내 친구로 만들 수가 있는 세대입니다. 여기서 천지난 1980년대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아직까지도 애들한테 교육시키고 그런 마인드로 뭔가 창작을 하겠다? 어쩌라고요. 그러는 순간 한국의 문화나 영화들은 다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된답니다. 안 되죠. 저는 그게 답답합니다. 그 주체가 저는 그 주체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 나는 문성근이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 있는 봉다리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제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제 제시를 하십시오. 단지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없는 것은 항상 뒤에 빠져 있다 보니까 증거 자료나 이런 걸 찾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충무로 영화판에서는 다 아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영화인 원로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했었던 그 원로분들이 모이는 모임 협회가 있는데 제가 그 협회 한 6개월 정도 그 협회 분들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문성근 씨 얘기를 딱 꺼내면 문성근, 이춘현 해가지고 영화판에 어떤 뭐 형님 소리 듣거나 큰 소리 한다는 큰 형님 소리 듣거나 큰 어른 소리 듣는 사람들 얘기를 꺼내면 울분을 토합니다. 저 새끼들이 누가 큰 형님이라고, 언제 큰 형님이라고 이런 말을 하죠. 완벽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영화라는 것은 쭉 흘러가고 선후배가 있기 때문에 후배가 있고 지금에 있는데 완벽하게 다 있습니다.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세대는 노땅들의 노친네에 맨날 벗기는 영화 군사독재 시절에서 막 그런 거 가지고 맨날 벗기는 영화 만들었던 쓰레기 같은 놈들이고 지금 애들은 막 이렇게 하고 막 하고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선배 세대와 지금 세대와 이 세대 간의 충돌을 만들어낸 게 저는 또 문성근이라고 보는 거죠. 선배가 없으면 후배도 없습니다. 영화판은 그렇게 가장 힘든 시절 6.25가 터지고 나서도 일제시대에도 힘들게 지금까지 영화를 해왔던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 세대인데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완벽한 단절을 선언하면서 그것도 정치적 단절을 해버리는 바람에 후배가 선배들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루트 자체도 차단해버린 이런 상태에서 과연 한국 영화 발전은 어디서부터 요원해진다는 거죠.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까지 한국 영화 100년사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문성근 등장 이전과 이후에 앞으로는 우리는 문성근 등장 이후의 영화 역사만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 이런 외파리 영화 역사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영화를 배우면 과연 한국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답답합니다. 물론 한국 관객들이야 지금 뭐 한국 시장 스크린 쿼터 뭐 받고 하니까 한국 영화가 극장 10개 중에 7개 걸리니까 와 한국 영화 대단하다고 하겠죠. 박찬욱이니 뭐 봉준호니 해외 나가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되나보다 하고 환장하겠죠. 일본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시하는 태국이나 필리핀 감독들마저도 이미 20-30년 전에 헐리우드 진출하고 세계에 다 진출한 감독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나가려고 하는 감독들이죠. 이 우물한 개구리적인 마인드를 버리지 않으면 한국 영화는 절대 발전 못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새로운 영화 역사를 써야 되는데 문성근의 역사를 갖다가 지워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문성근하고 다릅니다. 단지 이 팩트만큼은 이해하고 가자는 거죠. 네 편이 아니라 이 팩트만큼은 이해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는 이어지는 겁니다. 대신
우리 선배 세대들의 얘기도 같이 해서 같이 먹자라는 거죠. 문성근의 가장 잘못된, 가장 악독한 것은 우리 영화 역사를 반토막 냈다는 것. 그 사람은 뭐 자기가 정말 양심이 있고, 아기사 뭐 양심도 없겠죠. 자기 아버지 죽인 놈들하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양심도 없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에도 원로에 찾아가서, 김지민 선생 찾아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이제라도 그 역사 제대로 돌리겠다라고 하시는 게 내가 볼 때 가장 좋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영화니라고 깝치면서 26년이 뭐니 그런 영화 장면 나와가지고 사람 승질나게 만들어 놓고 100만 밀란 프로젝트 딱 움직여 정치적으로 활동하면서 일단 시민들 간의 어떤 뭐 이념 세대 전쟁까지 벌이게 만들어 놓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님 문익환 목사님이 당신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그분은 북한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북한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지금에 있던 주체사상 교육이나 지금의 90년대, 80년대 그 시위, 학생운동이 잘못되었다, 방향성이 다시 바꾸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이나 이런 정치인들보다 수십 년을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런데 아들이란 놈이 그제를 하면서 영화판 개판 만들어, 정치판 개판 만들어, 도대체 하늘나라 가서 아버님 어떻게 뵈려고 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그분한테 묻고 싶고요. 정말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제는 그만 멈추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성근은 정치적 영화에서 꼭 기득권의 비열한 역으로 나오던데 일부러 그러는 거죠. 예,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자, 김기덕 감독님께서 영화 아리랑을 만드실 때 그 아리랑 대사 속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악역을 정말 잘하는 놈들은 그놈이 그놈이 악한 놈이라서 그래. 얘기 끝났죠. 악역 잘하는 애들은 실제 그놈이 나쁜 놈입니다. 승질 더러운 놈이고 악한 놈이고, 정말 착한 사람들은 착한 악역 하기 힘들어요. 배우들 뭐 내면에 우리 뭐 인간은 선과 악의 모든 면을 가지고 다 끌어낼 수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성악설을 인정한다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제 착한 역할이 뭐 어떤 가식적인 것이 되겠지만, 그걸 인정한다는 모르겠지만 김기덕 감독님의 그 말 한마디가 나는 아주 100%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것이 영화판에서 그 악한 놈들 당했던 것을 토해내는 한마디였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의 뉘앙스 안에서도 한국 영화판의 기득권 세력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중에 난 문성근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왜? 악역을 하는 사람 잘 보세요. 문성근, 명계남 가지고 몇 사람 안 됩니다. 악역은 몇 사람 안 돼요. 그 악역을 하는 사람들은. 예, 그럼 뭐 얘기는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미지 그대로 영화판을 망가뜨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 뭐 연극판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연극판이 왜 좌파가 되냐면, 연극판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희곡들은, 짧게만 얘기해, 기본적인 희곡들은 대부분 이제 러시아 쪽에, 러시아나 뭐 이런 쪽에, 독일 뭐 이쪽에 그러니까 희곡들이 많이 유명한 게 많은데요. 그게 약간 이제 극단적인 어떤 사회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 걸 하고 있고, 워낙에 배가 고픕니다. 연극 쪽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의식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 해결 방법이. 그러다 보면 아주 편하게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이념들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고. 하지만 지금 이제 대학로를 가더라도 이제 어떤 이제 지금 의식상의 흐름 상태에서는 약간의 그 배우들한테도 약간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판부터 해가지고 이미 극장 자체가, 연극의 판 대부분 자체가 이제 약간 상업적인 용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수 연극인들은 어떤 의식적 충돌과 현실적 충돌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고민하고 있을 건데,
새로운 고민 찾더라도 나는 좀 더, 아니, 저는 그 의식적으로 사회주의 성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시를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던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회 누구, 사회 무엇, 사회 어디, 라는 개체가 없이 그냥 사회라고 하는 순간 본인을 제외한 저나 여기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들 모두가 그 사람들한테 죄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판에도 모든 문화판에서 어떤 그 사회주의 성향이 드러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왜? 사람의 의식은 다양하니까. 근데 왜 한국만 유독 영화판 문화판에서 99%라는 방점을 찍냐 이거죠. 하다못해 독일이나 사회주의 국가를 상상했던 프랑스나 이쪽에서도 65%, 65%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문화판에서 왜 우리나라만 99%를 찍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5대5 만들자라는 게 아니고요. 7대3이든 8대2든 좋으니까 좀 다양하게 의식들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 99대1에도 좋으니까 제발 그 1%만 해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99%의 개떼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문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고요. 이 관점에서 아까 말했던 김대중 대통령을 어떤 좋아하셨던 분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모든 건 공과 과가 있는 건데 문화적으로는 제 판단에서는 과가 굉장히 과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후로 99%를 방점을 찍게 됐으니까. 물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 반대 진영의 사람들한테도 저는 항상 멍청한 새끼들이라는 말을 던져왔으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1위를 볼까요? 1위. 아까 누가 궁금하시네. 문성근이 2위면 도대체 1위는 뭐냐 기대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위 보겠습니다. 네, 뭐 이건 뭐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CJ ENM. 그러니까 CJ ENM이 왜 1위가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판에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수십억이 아니 수천억이죠. 수천억이 국고주용을 딱 되는데 그것을 그 중에 반 이상은 다 조그만 영화들, 독립영화부터 해서 저예산 영화들부터 대부분 그런 영화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성 영화 펀드부터 해가지고 모태 펀드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들이 대부분 다 CJ ENM 밑으로 다 들어가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국감에서 걸린 것처럼 그 중에 다 돈을 갖다 그렇게 푸냐 안 푼다라는 거죠. 자기들 극장 CGV 극장 넓히고 해외 지사 만들고 영화는 현금이 쉽게 안 돕니다. 만드는 제작 기간도 좀 길면 2년, 3년까지도 걸리고 만들어도 극장 부금 계산하면서부터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수익이 창출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면 다시 영화에 그 돈을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 한류를 핑계로 해서 공연이라든가 문화 공연, 그 뮤지컬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화판에서 본 돈을 가지고 아니면 영화판에서 투자해야 될 돈을 가지고 돌려대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수천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15년 동안 스토리가 됐으면 CJ도 먹고 사는 것도 그 이해를 치지만 제작자라든가 스태프들이 배불리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제작사도 맨날 어디가 제작비 없으니까 국가자금 주세요 안 하고 자기들 망할 때는 망해야죠. 맨날 다 모든 제작사 살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최소한 1, 20개의 제작사들이 자기 어떤 룰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내고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수천억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노무현 정권 때 스크린 쿼터 약간 축소한다고 해서 다시 영화판 푼 돈이 2천억인가 풀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라는 거죠. 다 어디 갔냐? 어디 갔을까요? 왜 거기에 문제제시를 하는 사람이 없는지. 특히 영화인들은 분명히 자기들한테 와야 될 돈인데 왜 그걸 요구하지 못하고 CJ 눈치 보고 아까 말했던 제작자들 눈치 보고 투자자들 눈치 보고 그러면서 찍소리를 못 하는 건지.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스태프들한테 가야 될 돈, 현장 제작자들, 스태프들한테 가야 될 그 모든 여러분들의 세금이, 그리고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헐리우드처럼, 헐리우드 국가 지원 받습니까? 해야 될 돈이 그렇게 다 어떤 놈들의 주머니로, 어떤 놈들의 주둥이로 흘러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많이 헤쳐먹는 놈이 CJ ENM입니다. 근데 지금 웃긴 게 있어요. 이번 국감부터 해가지고, 아까 국감 얘기는 아까 1090억 원에서 50억만 사유하느라고 1000억 원 정도 지들이 꿀딱 했다는 것은 뭐, 했지만, 왜 이번에 뭐 이런저런 지금 CJ 난리치고 있을 때, CJ ENM에서 이 모든 것을 조장했던 사람이 이재현 부회장인데, 왜 이재현 부회장은 멀쩡한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재현 부회장의 충복들이 오히려 더 이번에 탄탄하게 또 오히려 잠깐만요. 잠깐. 네. 이미경 부회장. 이미경. 네.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이재현 회장은 들어가. 이재현 회장은 들어가 있구나. 네, 들어가 계시니까 이분 이미경 부회장인데, CJ ENM 이미경 부회장인데, 이분의 충복들이 지금 오히려 또 CJ ENM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영화판을 이렇게 만들었던 주역들이 오히려 승진을 하고 있는 모양새죠. 진격의 CJ입니다. 진격의 CJ. 진격의 거인 정도가 아니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CJ는 국가 자금을,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자기들이 착복을 하면서 자기들의 CGV라는 극장, 자기들의 하여튼 자기네 회사, 이런 걸 키우기만 했을 뿐 한국 영화에 도움을 주거나 한국 영화에 대해서 도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있죠. 일반 대중들이 극장을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버스만 타고 슬리퍼만 신고 와도 극장들이 많아졌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그 멀티플렉스라는 개념을 제일 처음에 도입한 것은 메가박스였습니다. 거의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가지고 코엑스의 엔처맨 생성이 됐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코엑스에서, 메가박스에서는 독과점이니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거의 골고루 다양한 영화들이 들어가 있었죠. CJ가 CGV라는 것을 만들면서 진격의 CGV로 해가지고 전국망을 장악해 갈 때, 전국에 있던 수많은 조그만 개인 단관 극장들이나 이런 것들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조그만 영화들, 예술 영화나 이런 영화들이 설 곳이 없어 버렸어요. 아마 지금 전국에 있는 극장 중에서 제가 알기로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 쪽에서 단관 개봉으로 해가지고 극장 가서 예술 영화라든가 이거 볼 수 있는 건 12개에서 1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개 더 들어갔더니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극장에서 영화를 안 줍니다. 거기다 CJ나 이런 데가 딱 자기가 배급권을 쥐고 있어 극장에 영화를 안 줘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미끼적으로 상업 영화를 가지고 와서 보고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런 영화들이 안 들어오니까, 안 돼버리니까 딱 끝나고 가고, 그렇다면은 그 영화들은 관객이 없으니까 망해가고, 그 조그만 극장들은.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그때 CJ가 다시 들어가서 그 딱 헐값에 사가지고 CGV를 올려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CGV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한국에서 영화가 보여줬고, DVD나 이런 걸 출시돼서 부가시장도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근데 CGV가 이런 식으로 스크린 독과점을 하게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웬만한 영화들은 이제 국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영화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운 좋으면은 한글 자막 있는 거 보고, 아니면 영문 자막을 그냥 봅니다. 세상에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은 영화가 있음에도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영화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관객들은 영화제를 통해서만 새로운 영화를 접해야 되는 이런 빌어먹을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특히 지방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합니다. 서울이야 그래도 버티고 있는 몇 군데 예술극장이 있고,
이 예속제는 또 국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런 영화를 볼 기회가 전혀 없죠. 이런 독과점이 만들어지는 동안 저는 5년 전부터 스크린 독과점 문제 제시하고 싸워야 된다 했지만 콧방귀도 안 꼈는데 이제서 겨우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영화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스크린 독과점, 어차피 CJ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봉다리가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스크린 독과점 외에요. 네. 네. 오늘 왜 이러지? 아, 네. 네. 아, 하도 웃겨서 할 말이 안 나와. 예, 자, 할 말 없으면 네. 내가 할게 그냥. 네. 손이나 한번 흔들어 주든가. 네. 옷을 제대로 안 입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CJ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이런 게 있죠. 여기 CJ 문제는 많이 나왔으니까 문제 제기할 필요가 더 이상 없지만 이 봉다리랑 저랑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있고, 영화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같은 조그만 소수라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자료를 지금 계속 수집하고 있고요. 단 다음 주 정도에 지금 그 CJ ENM을 상대로 고소고발 조치를 저희들이 접수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송 중에 나왔지만 영주의도 고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대부분 그 국가 세금을 날로 해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화판을 정치판으로 만들게 놔두면서도 말 그대로 국가 자금은 대기업이 쭉쭉쭉 빨아먹게 놔두는 거. 웃긴 놈들이, 이게 영화판 놈들이 참 웃겨요. 삼성은 그렇게 비판하고 삼성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면서도 영화판을 이렇게 만든 CJ 독과점 재벌이 CJ한테는 찍소리 못하는 거. 그게 영화판 놈들의 현실인데 참 쪽팔립니다. 예. 네. 예, 그런 상태에서 구조가 정치에서 또 저희 쪽에서 갑자기 정치 싸움이 벌어졌네. 이건 방송 끝나고 제가 채팅에 좀 참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 우파 당연히 있고 논쟁하는 거 문제가 아니죠. 논쟁이 아니라 싸우는 게 문제라는 거고, 그게 깔끔하지 못한 싸움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더러운 문제겠죠. 지금 문화판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적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적을 알아봤고, CJ에 대해서는 좀 뭐 그냥 너무나 지치게 까댔기 때문에 더 이상 씹어댈 건 없고, 저희 방송을 보시면 우리가 왜 CJ를 1위에 올려놓고도 이렇게 그냥 허탈하게 그냥 별말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풀이가 되실 거고요. 어차피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확보해 놓은 자료들을 싹 모아서 고소 고발을 취하고 나서의 어떤 액션들을 이제 다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는요. 그때 보시면, 그때 자료들 쭉 보시면 아, 이렇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 하다못해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해서 CJ 이은행과 뭐 모태펀드 이런 식으로 검색만 해보셔도 얼마나 이 CJ가 국가자금, 여러분들의 세금을 가지고 용화판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지 여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세금만 몇백만 원만 내면 끝이라네요. 참 민주주의가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영화계 오적을 끝으로 해서요, 이제 앞으로 이 방송에서는 좀 이제 남 까는 얘기는 좀 줄이려고 합니다. 참 줄이려고 하고, 그래도 이제 좀 재미있는 영화 얘기로 좀 다시 최대한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CJ만 안 건든다면, 영진이만 안 건든다면, 그리고 문성근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영화판에서 제발 좀 알짱거리지만 않는다라면, 한독협이나 제작가협회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순수한 영화에서 회귀만 한다라면, 우리도 이 방송 접고 그냥 다시 현장에 가서 몇 푼 안 되는 돈 들고 가서 신나게 영화를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청자들과의 그 채팅은 좀 계속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는 오늘 영화계 오적 발표한 걸 끝으로 해서 또 방송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화 내용과 추천작
다시 추천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시청자분께서 꼭 좀 해달라고 해서 예, 다음 주에 새로운 추천작 가지고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